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험을 한 번에 합격시켜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 오늘은 시험 문제 현실 감각 익히기 기출 예상 문제 풀이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와 같이 오늘도 바로 문제 풀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제가 대상자에게 일상 업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생일잔치 음식을 만들어준다. 2. 텃밭의 잡초를 제거해 주었다. 3. 은행에 가서 대상자의 공과금을 납부해준다. 4. 대상자의 집에 방문한 손자 공부를 시켜주었다. 5. 외출 시 요양보호사의 차량으로 이동한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이죠. 은행에 가서 대상자의 공과금을 납부해준다가 일상 업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옳은 방법이에요. 네, 나머지는 한번 볼게요. 생일잔치 음식을 만들어준다? 물론 선생님께서 마음이 좀 이렇게 어르신이 혼자 계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뭐 약간의 잡채를 해드린다던가 이런 거야 문제가 없겠지만 잔치상을 차려드리는 건 아니겠죠. 그쵸? 텃밭에 잡초를 제거해 주었다. 텃밭 우리가 뭐 관리할 영역 아니죠. 대상자 집에 손자 공부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나요? 이건 우리가 하는 업무는 아니죠. 손자 공부는 손자 공부 시켜줄 분이 따로 오셔야겠죠. 외출 동행 시 요양보호사 차량으로 이동한다. 요양보호사 차량은 이동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출퇴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도 아니겠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해야 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 관찰자, 2. 동기유발자, 3. 정보 전달자, 4. 숙련된 수발자, 5. 말벗과 상담자. 정답은요? 네, 2번의 정답은 너무너무 쉬웠어요. 왜냐면요. 선생님들 순간적으로 헷갈리실 수 있었겠지만은 여기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뭘 물어봤냐면요. 앞에 이래저래 이래서 왠지 정보 전달일 것 같기도 하고 숙련된 수발자일 것 같기도 했지만 뒤에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것까지 관찰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렇다 보니까 관찰이라는 정답이 딱 들어가져 버렸네요. 정답은 1번 관찰자가 되겠습니다. 3번 시설 노인을 위한 윤리 강령 중 어떤 권리에 대한 설명인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를 강구한다.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한다. 1.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4.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5. 시설 내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자, 정답은요? 네, 선생님들이 조금 까다롭다고 느껴질 그런 문제입니다. 시설 노인을 위한 윤리 강령, 제가 이거 선생님들이 혹시나 어렵게 느끼실 수 있다고 하면서 파트별 강의에 따로 여러 번 반복해서 준비해 놓기도 했던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요. 어르신에게 노동행위를 시킨다던가, 그쵸? 어르신의 어떤 학대를 한다던가,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요. 인권, 권리,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요. 이거는 어르신들을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행위, 학대, 권리,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는 2번을 체크하셔야겠죠. 선생님 혹시나 시간 되셔서 이 부분이 너무 헷갈리시다 싶으시면요. 제 영상 파트별 강의 제가 마지막 영상에 첨부해 놓을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한 번 더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4번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노인 학대의 유형은 1. 방임, 2. 정신적 학대, 3. 성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자, 정답은요? 네, 예시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여기에 뭐 6이라도 하나 있었어야 잠시 고민이라도 해봤을 텐데 노인 학대 유형을 물어보면서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방임이라고 하죠. 혹은 어르신을 어디다가 모셔다 놓고 찾아뵙지 않다거나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걸로 버려둔다는 표현하죠.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표현이 됐다면 우리는 어떤 노인의 학대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 표현은 유기라는 노인 학대 유형을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방임이 나왔고요. 주로 방임과 유기 그리고 정신적 학대 얘기 많이 나오니까요. 선생님들 그 부분 한 번 더 머릿속에 넣고 가시기 바랍니다. 5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법은 1.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허리를 구부려 옮긴다. 2. 근육의 긴장 완화를 위해 스트레칭을 자주 실시한다. 3. 대상자를 이동시키거나 체위 변경할 때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4. 물건은 가급적 몸에서 멀리 간격을 두고 들어 올린다. 5.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시킬 때는 신속하게 한다. 정답은요? 네, 잠시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렸어요. 정답은 2번이죠. 근육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우리도 허리야 이러면서 저도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강의를 하다가도 중간중간 몸을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 이유는 근육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는 왜 틀렸냐면요.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허리를 구부리나요? 이거 허리에 무리가 간다 그랬죠? 무릎을 구부렸다 편다라고 분명히 여러 번 책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파트입니다. 체위 변경 시 어르신들은 무게가 큰 분들인데 무게가 있는 분들을 체위 변경할 때 우리가 작은 근육 손가락 끝만 갖고 사용해도 되나요? 안 되죠? 우리의 큰 근육을 사용해서 대상자를 이동시켜야겠죠? 물건을 가급적 몸에서 멀리 두고 드는 게 쉬울까요? 아니죠. 우리가 물건을 들어보면 알지만 우리 몸에 바짝 우리 몸에서 가까이 두고 들어 올려야 편하겠죠? 멀리가 틀렸습니다.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시킬 때 신속하게 어떤가요? 신속하게 하다가 낙상의 위험이 생길 수 있죠. 천천히 이동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대상자의 배설물 처리 과정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옳은 것은 1.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일반 세탁물과 함께 세탁한다. 2. 배설물을 만질 때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3. 사용한 소변줄은 물로 헹구어 재사용한다. 4. 장갑을 사용한 경우는 손을 씻지 않는다. 5. 옷에 묻은 피는 더운 물로 닦아낸다. 자, 정답은요? 네, 배설물 처리 과정에서 예방 중 옳은 것은을 찾는 겁니다. 2번, 배설물을 만질 때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대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배설물을 만졌다 하더라도 뭐라 그래요, 선생님? 손을 씻지 않아야 되나요? 아니죠. 손을 씻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도 아니죠.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일반 세탁물과 같이 세탁 안 하죠. 분리 세탁하죠. 소변줄은 물로 헹구어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변줄은 일회용을 사용합니다. 옷에 묻은 피는 더운 물로 닦아냅니까? 아니죠. 물론 더운 물도 사용하지만 1차적으로는 차가운 물로 다 닦아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더운 물로 헹구는 거죠. 미지근한 물로 헹구는 게 더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차가운 물로. 피는 차가운 물로 빼놔야 그 핏물이 빠진다는 사실 선생님들 잊지 마세요. 자, 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 새로운 방식에 대한 저항과 관련 있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너무나 쉽고 자주 나오는 문제. 정답은 2번. 너무나 쉬워서 저도 모르게 정답에 이 커서가 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정답은 2번. 네, 경직성 증가가 되겠어요. 자,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이 말 나오면 2번 경직성 증가라는 거 잊지 마셔야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노년기 가족관계 변화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노년기 부부 간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2. 핵가족화 현상으로 손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 3. 자녀가 독립해 나간 빈둥지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다. 4. 성 역할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있다. 5. 고부 갈등은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다. 자,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노년기 가족의 관계 변화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을 찾아내래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 노년기 부부간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다가 옳은 정답으로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왜 틀렸나 한번 볼게요. 핵가족화 현상으로 자녀와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이거를 멀어진다라고, 사실 손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도 뭐 완전히 틀렸다고 하기는, 저는 사회복지를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네, 완전히 틀렸다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핵가족화의 현상으로 보통 자녀와의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선생님? 우리 혹시 수정 확대 가족 기억나시나요? 자녀와의 관계가 집 안에서 모신다기보다는 근거리에서 부모를 모시는 그러한 관계로 바뀌고 있죠. 수정 확대 가족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더 맞는 말이 되겠죠.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이 말은 틀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가 독립해 나간 빈둥지 기간은 점차 길어지고 있죠. 성 역할이 구분이 명확해지는 게 아니라 노년기가 되면요. 혹시 밖에서 돈을 벌었던 분들은 다시 가정에 들어와서 살림을 하게 된다던가, 혹은 살림을 하던 분이 밖으로 나간다던가, 이게 서로에 대한 성 역할이 불명확해져요. 그래서 명확해지고 있다는 아닌 게 되겠습니다. 서로 역할을 좀 이렇게 같이 도와주는, 서로가 하지 않았던 역할들을 조금 하게 되는 경향이 짙어지죠. 고부 갈등은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다? 노년기에? 그렇진 않아요. 네. 이거는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노년기에는요, 그 어떤 시기보다 부부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도 8문제 빠르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어떻게 시험에 대한 감각이 좀 살아나실까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은 왼쪽, 후원은 오른쪽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한 모모동의 심원장이었습니다.